x에 대해서 x를 밑으로 하는 로그죠. n은 1에서 100까지, 1에서 300까지의 자연수다. ax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ax를 지정을 해주면 밑이 지정이 되는가 봐요. 그냥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여서 a2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2를 밑으로 하는 로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게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A2는 256까지니까 8이야 8. 무슨 말 이해되지? A3는 뭐겠어요 그러면? 5겠어요? 3의 5제곱까지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확 그 개수가 줄겠죠. A4는 4일 거고요. A5는 3이겠죠. A6도 3일 거고요. A7은 2죠. 그죠? A8도 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2부터 AA 까지를 그냥 사실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집합 P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쓴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X에 대입할 건 2부터 8까지 끝이란 말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건 다 대입을 했어. 다 대입을 했고 이 집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뽑아서 X에서 X로의 대응, 즉 함수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똑같은 X에 대해서 값이 똑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을 때 8이 나왔어요. 그러면 집합 안에 2하고 8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집합 X 안에 2가 들어있다면 8도 꼭 들어있어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함수 관계 형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이유로 3이 있으면 5도 꼭 있어야겠죠. 근데 4는 4에 대응하니까 4는 혼자 있어도 돼요. 이해됐나? 이해됐어? 그 다음에 A6는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 6과 3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집합 X 안에 6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3도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3이 들어있으면 5도 들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6이 3으로 가고 3이 5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않니? 그제? 근데 5가 또 3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깨져요. 그냥 보여줄게요. 다 그릴 필요 없어요. X를 다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내가 2, 8, 3, 5, 4 이런 걸 넣었다고 쳐봐. 그냥 넣었다고 치면 얘도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도 2, 8, 4 이거 일부만 쓸게요. 다 쓰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만. 알겠지? 여기 3하고 5가 들어있었다고 쳐요. 여기 3하고 5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F3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F5는 3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여기다 6을 넣어주면 여기도 6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6이 3으로 가게 되면 1대1 대응 조건이 깨진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이유로 A7도 넣어주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어차피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건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합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1개 7개가 되겠, 아니 3제곱 죄송합니다. 계산해 줬고 있네요. 7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7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6이나 7이 집합 연수로 들어오면 1대1 대응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됐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죠. 1보다 큰 두 수 A, B에 대하여 로그 A, 이것도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죠. 로그 B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점 P는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고 점 Q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건 정수 부분의 곱은 얼마다? 16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는 건 소수 부분의 곱은 얼마다? 합은 얼마다? 1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반비례는 곱이 일정한 관계이고 정비례는 합이 일정한 관계, 몫이 일정한 관계죠. 예. 이 경우에는 합이 일정한 관계를 만드는 거죠. 강제로. 예. 이렇게 만들었다. 자, 로그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로그 AB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니까 M 더하기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그냥 M 더하기 N 더하기 1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M, N의 순서쌍이 1, 16이 가능하죠. 의미한 정수니까 0은 어차피 못 넣잖아요. 예. 2, 8이 가능해요. 4, 4도 가능하고 8, 2도 가능하고 16, 1도 가능하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로그 A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8 아니니? 최소값은 얼마예요? 9 아니니? 근데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AB의 최대 최소지만 어차피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그럼 실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뭐라고 봐야겠냐면 10의 18제곱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그러니까 AB의 최대 최소죠. 네. 이거 아니고 10의 9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의 K제곱이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다? 27이다. 네, 별것도 아니었고요. 그죠? 네. 더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합이 1인 관계를 유지하니까 굳이 그러지 않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1.26의 10n제곱의 최고 자리수를 f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1.26의 10제곱은 1.01 곱하기 10이다. 1.26의 뭐 20제곱은 1.0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1.26이라고 하면 실제로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거듭 제곱해서 막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커지진 않나 봐요.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만 구하면 되니까 F1도 1이고 F2도 1이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최고 자리 숫자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맞잖아. 최고 자리 숫자니까. 부동 소수점 표현했을 때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수가 맨 앞에 있는 숫자잖아. 그지? 그래서 1 나와 있잖아. 그런데 최고 자리의 숫자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 한다. 그러면 로그 1.26의 10n제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얘는 10n 곱하기 0.1004죠.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얘를 n 곱하기 1.004라고 해도 되죠. 이걸 나눠 써보면 n 더하기 n 곱하기 0.004라고 쓸 수 있죠. 맞는 거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로그를 취한 거잖아. 로그를 취하면 자릿수, 숫자별은 뭐하고 관계한다고요? 소수분하고 관계한다고. 그럼 이게 소수분이잖아. 그럼 이 맨 앞자리가 2가 될 때 최소값이 뭐냐면 0.3010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301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은 0.004분의 0.3010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75.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다? 76이다. 이것도 물어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수분은 어차피 분리해야 돼요. 영향을 주지 않거든. 맨 앞자리수하고. 맨 앞자리수와 영향이 있는 숫자 배열이기 때문에 숫자 배열과 관계 있는 건 뭐예요? 상응로그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3010만 초과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상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 문제도. 근데 물어보는 건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표현하는 방식만 달리해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봐도 돼요. 알았죠? 네. 5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밑을 2로 고정을 시켜놓고 진수만 1, 2, 3, 4 이렇게 쭉 증가를 시켜요. n까지. 이랬을 때 정수분만 다 더하자 이런 관점인 건데
뭐 노가다 좀 띄어야지 어떡해요. 일단 로그 2의 1은 0이죠.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로그 2의 3도 1입니다. 정수분이니까. 로그 2의 4는 2죠. 로그 2의 5는 2이고 로그 2의 6도 2고 로그 2의 7도 2입니다. 로그 2의 8부터는 3이죠. 로그 2의 9도 3이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맞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좀 봐보자고. 여기까지 끊어요. 변경 지점이죠. n이 3일 때까지 1인 거죠. 4일 때부터 1로 변경되죠. 맞아요? 어쨌거나 이거의 합이 얼마야 한다고 했냐면 2n 더하기 1이 한다고 했거든. 맞아? 이건 택도 없잖아. 왜냐면 합이 지금 2잖아. 3 집어넣으면 7이니까. 여긴 아니다. 네. 자, 여기서 끊어봐요. 그럼 n이 얼마냐면 7일 때예요. 그럼 2n 더하기 1은 15거든? 근데 현재까지 합은 얼마예요? 10이에요. 봐봐. 지금 2n 더하기 1은 15야. 실제 합은 얼마냐면 10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이제 이 이후로 넘어가면 n이 커지면 이런 느낌이지. 봐봐. 어차피 우린 2n 더하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이후에는 n이 1씩 커지잖아? 그럼 이 15는 2씩 증가할 거야. 근데 이 이후에는 3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은 3씩 증가할 거야. 그럼 하나 2씩 증가하거나 3씩 증가하는 현재 갭이 5잖아. 이 5를 메우려면 5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n은 얼마다? 12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조금 해보시면 된다. 그 차이를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게 우연치 않게 갖게 될 건가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6번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fx는 소수분이네요. 로그 a가 fa의 소수분의 2배 더하기 f2a의 소수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로그 a와 로그 2a를 둘 다 관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죠. 맞잖아. 소수분 범위 나누는 문제 중에서 좀 귀찮은 문제에 속하는데 요걸 풀 줄 알면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로그 a 먼저 뜯어볼게요. 로그 a는 얘를 제가 n 더하기 알파라고 할게요. 제가 뭐 fx, gx 이렇게 하겠지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n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잡으면 로그 2a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건 지금 2배 하는 게 아니잖아. 좀 뭐가 다른 느낌이지. 그러면 로그 a에다가 로그 2를 더한 거잖아. 그럼 로그 2를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이 변경되려면 기준점이 뭐냐면 로그 5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얘가 n이 여전히 정수 부분이고 알파 더하기 로그 2가 소수 부분을 유지하려면 알파의 범위는 0에서 로그 5까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소수 부분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알파가 로그를 초과했다면 로그와 로그 2의 합이 2를 초과할 거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1 더 커지겠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알파 더하기 로그 2에서 2를 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알파가 로그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여기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배 하는 것보다 3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먼저 관찰해보죠. 알파가 로그 5보다 작았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로그 a는 EFA면 뭐냐면 2알파 더하기 그냥 2알파죠. EFA는 그죠? FEA는 알파 더하기 로그 2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이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소수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3알파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거든? 우변이. 맞잖아? 이 3알파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얘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잖아. 왼쪽은 로그 2예요. 왜냐면 알파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요? 로그 250인가요? 3은 로그 5가 5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125잖아. 여기에 로그 2 더하면 로그 125 곱하기 2니까 로그 250이잖아. 이해됐지? 감사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얘가 뭐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얘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로그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은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죠. 250까지 가능한 거니까. 세 자리까지 가능하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n이 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n이 0이라면 로그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0이라면 알파를 쓸까? 그냥 n이 0이라면 잠깐만요. 뭘로 확정해 놓은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n이 0이면 알파는 이렇다고 썼는데 뭘 보고 써놨을까요? 별거 아닐 겁니다. 제가 메모 안 해놓은 거 보면. 뭘 보고 쓴 거야? 말해봐 얼른. 아무도 못 찾냐? 빨간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 그러네. 여기에다 n 집어넣어서 그럼 로그 a가 알파하고 같죠? 그럼 이 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죠? 로그 a가 그냥 알파니까 그럼 2알파가 마이너스 로그 2니까 2분의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죠. 알파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n이 1이라면 로그 a는 1 더하기 알파죠.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는 뭐가 나오니? 2분의 로그 5. 빨리빨리 안 풀어. 2분의 로그 나오죠. 2분의 로그가 이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합합니다. 이해되시죠? n이 2라고 하면 로그 a는 2 더하기 알파죠. 그럼 2알파는 로그 2, 로그 50, 2분의 로그 50. 얘는 부합하지 않죠. 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루트 50이잖아요. 루트 50은 우리 한참 초과하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되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어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됐죠? 두 번째. 알파가 로그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로그 a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EFA면 2알파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로그 5라고 써도 되겠죠. 왜냐면 로그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로그 5니까. 괜찮죠? 예.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3알파 마이너스 로그 5의 범위를 추정해보죠. 얼마예요? 로그 25 이 로그 5니까 오른쪽은 로그 200
전이니까 됐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가능한 n은 2라고 2밖에 안 되는군요. 0은 안 돼요. 그죠? 예. 자, n이 1일 때 알파는 얼마예요? 얼마? 2분의 로그 50이죠. 그죠? 예, 얘는 가능한 겁니다. 저 범위에 들어가요. 두 번째 n이 2일 때 알파는 얼마죠? 2분의 로그 500이죠. 그럼 루트 515 봐도 저 안에 안 들어갑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로그 a는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5니까 로그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10 루트 5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한 케이스는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50이니까 10 루트 50이라고 볼 수 있죠. a의 값의 곱이니까 로그의 값의 합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냥 a를 곱해도 되죠 뭐. 이게 a고 이게 a니까. 맞아? 얼마야 그러면? 500 루트 10이네. 그죠? 예. 곱은 500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이 k는 얼마다? 500이다.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게 대신에 딱 나왔을 때 맞춰줘야지. 못 맞힐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이렉트로 푸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 너가 나왔군. 너 복잡하구나. 좀 이따 보자. 그냥 좀 이따 보자고 넘어가는데 좀 이따 못 보고 시험이 끝날 수도 있죠. 웬만하면 좀 이따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지금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 최대한 본인 힘으로 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3번)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A하고 B예요. 항상 제가 집합을 관찰하실 때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를 유심히 안 보는 이유는 쉬운 집합들은 다 뭘로 시작하니까요. X 바 X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치? 근데 얘는 루트 A 바 A는 자연수니까 그러면 자연수 A에 대해서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원소로 갖겠다는 얘기잖아. 원소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자연수 B에 대해서 루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의 값을 집합의 원소로 갖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A, B의 제한 변역은 끝에 K 똑같은 걸로 걸리니까 똑같은 범위 내에 있는 자연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을 고를 건데 이때는 X가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집합 A에 있던 원소랑 집합 B에 있던 원소의 교집합이니까 공통인 원소인데 이때는 X가 자연수래요. 이게 강력한 조건이지. 그러려면 A는 제곱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루트 3의 자연수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인 자연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연수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럼 n은 짝수밖에 안 되지 않을까? 애당초에 b 자체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아니 n에다가 막 3 같은 걸 집어넣으면 3루트 3이잖아. 그럼 3루트 3 자체가 자연수가 아니라서 이 조건이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뭘까? 짝수일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죠? 그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3개 된다고 했으니까 집합을 좀 나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는 1, 4, 9, 16, 25, 36, 49, 64 이런 애들 가지고 집합 A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를 만들어 보자고 일부라도.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일부만 본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B는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4제곱, 루트 3의 6제곱, 루트 3의 8제곱, 루트 3의 10제곱, 루트 3의 12제곱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집합 B를 만들어 보면 2, 4, 6, 8, 10, 12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가 3개여야만 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2, 4, 6에서 끝나고 이 8은 안 되는군 이라고 생각해야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K가 범위로 주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때 A는 36이에요. 이때 A는 64입니다. 왜냐면 이제 얘 K는 A, B의 제한 범위를 설정해야 되니까 A, B를 추적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 B는 얼마죠? 27이죠. 그죠? 이때 B는 얼마예요? 81이에요. 그러니까 2, 4, 6은 교집합의 원소인 이 세 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6이 다 나와야 되니까 A 36까지 나와야 되니까 36부터 K는 시작하겠네요. 27부터 시작하면 집합 B에서는 6이 나오지만 집합 A에서는 6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1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네요. 집합 A에서 8이 발생했더라도 집합 B에서 8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K는 몇 개다? 45개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을 조금 만들어 보시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4번 보죠.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원소의 모양은 A와 B의 곱이에요. 그런데 A는 1과 M 사이의 자연수고 B는 2의 정수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저 관계식도 만족해야 되죠. 저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저게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면 로그 4의 A 제곱 B죠. 예. 이놈이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A 제곱 B는 실질적으로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이렇게 해서 4의 100제곱까지 가능한 숫자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A는 자연수인데 B는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이거 B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그럼 B는 A 제곱분의 4의 1제곱, A 제곱분의 4의 2제곱, A 제곱분의 4의 3제곱 이렇게 해서 A 제곱분의 4의 100제곱까지다. 왜냐면 A에다 특정한 자연수를 넣어서 얘가 2의 정수제곱이 되는 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B에 대해 정리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NAM의 이 M은 얘가 끝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수 A가 끝나는 위치. 그걸 정해지면 이게 205개가 되는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이제 A를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뭔가 해보는 게 좋겠죠. 예. 자, 첫 번째 A가 1이다. A가 1인 경우에는 B가 그냥 4의 1제곱부터 4의 100제곱까지잖아요. 이때는 B가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이렇게 해서 4의 100제곱까지라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때 원소의 개수 A, B의 곱은 사실 B의 개수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NA1은 얼마냐면 1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A가 2일 때를 보죠. A가 2일 때를 보면 B가 1이죠.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4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맞나? 그죠? 예, 이게 4의 2제곱이고 4의 99제곱까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A와 B의 곱을 보고 싶거든. A와 B의 곱을 관찰해보면 겹치는 게 없어. 왜냐면 A는 전부 다 4의 거듭제곱이고 B는 전부 다 4의 거듭제곱에서 2를 곱한 거야. 한 개. 4의 거듭제곱에다가 2를 한 개 곱해봐야 4의 거듭제곱이 되게 할 수 없거든. 겹치는 게 없죠. 이건 누적입니다. M을 바꾸는 건 범위가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A2는 앞에 나왔던 100개랑 방금 확인된 100개 해서 200개입니다. 오, 벌써 205에 졸라 가까워졌죠? 이해되시죠? 예. 자, 세 번째. A가 3일 때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B가 존재하지 않아요. B는 뭐라고 했어요? A의 제곱을 밑에 깔고 있는데. 맞아요? B가 3이 되면, A가 3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9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절대로 2의 거듭적으로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A는 뭐냐면 4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B는 4의 얼마부터니? 마이너스 1제곱부터니? 그지? 4의 0제곱, 4의 1제곱 이렇게 해서 4의 98제곱까지란 말이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니네는 곱해야 돼. 그러면 A랑 B를 곱하면 처음에 1 생기잖아. 1 생긴다고. 두 번째는 뭐 생기지? 4 생기지. 4는 여기 있던 애야. 그 다음에 4의 제곱 여기 있던 애지. 그러니까 처음 생긴 1을 제외하면 다 원래 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NA3는 앞에 있던 200에다가 새로 생긴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01개야. 졸라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갈 길이 머네. 하나밖에 증가하지 않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NA3요. 아, NA8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A4. 네, 죄송합니다. NA4. 네. NA4라고 해야죠. 네. 이해하시죠? A3 해봐야 변화가 없는 거고. 그죠? 네, 0개니까. 네 번째, 마찬가지로 그러면 A가 8일 때 해봐야겠네? A가 8이면 B는 뭐가 되지? 뭐가 되니? 뭐가 되냐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요? 없다. 그제? 예. 2의 마이너스 2제곱인가?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8을 2 곱하기 4로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그 다음은 얼마지? 그냥 이거 자체네. 그제? 그 다음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의 1제곱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얼마? 4의 98제곱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A랑 B를 지금 곱할 거라고요. A랑 B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2는 새로 생긴 A인 것 같아요. 얘랑 겹치겠지 나머지는. 두 번째 게 뭐냐면 A랑 B를 곱하면 2죠 2. 근데 2는 얘랑 곱하면 나오죠. 그냥 새로 생긴 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다 원래 있던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NA8은 201 더하기 1 해서 202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씩밖에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2의 거듭제곱일 때 하나씩만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얘가 뭐냐면 2의 3제곱이야. 그럼 2의 4제곱일 때 203이 됐겠지. 2의 5제곱일 때 204가 됐겠지. 2의 6제곱일 때 뭐 205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A가 2의 6제곱일 때 NA64 이게 205가 됐을 거고
그죠? A가 2의 7제곱일 때 NA 128 이게 206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얘가 128이 되는 순간이에요. 127까지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원소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m의 최대값을 구하야 되잖아. 그러니까 m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127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해 놓고 64라고 적는 데 있겠지. 존나 빡치지. 다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근데 64부터 205고 65도 205고 66도 205고 67도 205 계속 205란 말이야. 얼마까지? 127까지 205야. 그리고 128이 돼야 206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어렵다면 보통 뭐가 어렵냐면 이런 게 어렵다고 봅니다. 바의 왼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쉽게 다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의 왼쪽이 주로 x야. 그냥 조건만 잘 보면 집합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바의 왼쪽을 x 말고 막 어떤 두수의 곱이라든가 아까 앞에도 나왔죠. 뭐 루트 3을 밑으로 한 로그 b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바의 왼쪽에 원소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놓으면 우리 해석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원래 바의 왼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항상 x 바 x는 이렇게 시작하는 집합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하다. 자, 이렇게 1단까지 끝났고요. 2단 오늘 덜 풀어놓은 데 있니? 내일 지문하겠지 뭐. 그죠? 예. 네. 몇 문제만 더 볼게요. 바쁘니까. 스텝 2의 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a의 x제곱, a는 1보다 커요.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여 점 n,8을 지나게 할 때 이 그래프의 y절편을 b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fx가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n만큼 한다고 칠게요. x축 방향이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fx는 a의 x 마이너스 m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n,8을 지난다는 것은 a의 n-m제곱이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맞잖아? 그 다음에 y절편인 bn은 뭐냐면 x에 0 넣으면 되니까 a의 마이너스 m제곱이거든. 근데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이 관계식에 뭐라고 쓸 수 있지?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m은 내가 임의로 만든 숫자니까 문제에서는 bn이라고 했잖아. y절편을 뭐에 대한 식으로 쓰시오? n에 대한 식으로 쓰시오 라는 얘기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바꿔 써준 겁니다. 이해됐죠? 물어본 건 뭐예요? B1, B2, B3, B4, B5가 1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1, 2, 3, 4, 5, 6번이면 결국 뭐예요? 8의 5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5제곱이 1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a는 그냥 2라는 얘기죠. 별 얘기 아니었다. 알겠죠? 네, y절편을 뭐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쓰려고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요. 6번이요. 6번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하죠. 네. 마이너스 a분의 x제곱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니까 지금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x축 대칭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래 x축 대칭 이전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밑은 a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0과 1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는 0과 1 사이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때 저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차피 2는 평행이동이고 5도 점근선에 불과하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밑의 범위가 필요해요. 이 위치는 a에 관한 2차 함수고 a의 정의역이 지금 0부터 1까지 주어져 있는 거죠.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위치 어디죠? 2죠. 2. 그러면 0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저 2차 함수의 치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0,4분의 1입니다. 여기는 1,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보단 비록 크지만 1보다는 작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5번이죠. 나머지 점근선만 잡으시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절대등급 평가할 거거든요. 지수하루고 8문제만 볼 거니까 복습 잘해와서 빠르게 좀 치고 오답합시다. 알았죠? 마치겠습니다.